안녕하세요. 어, 대동 언서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이동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봤다, 그죠?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표준 점수, 그 다음 백분위 등급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이 거의 다 이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분위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표준 점수로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탐 같은 경우나 사탐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상위 과목과 하위 과목의 점수가 다를 경우 참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바로 100등분 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에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9점, 표준 점수입니다. 149점에서 140점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49점을 받은 학생들은 대수는 뭡니까? 표준 점수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가야 될 거고, 140점인 경우에는 뭡니까? 백분위 점수로 지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쉬운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급별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동대나 평택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표준 점수를 기준하여 1등급에서 9등급까지를 구해주는 방식입니다. 1등급은 4%, 2등급은 11%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가중시는 각 모집 단원별로 특성상, 그러니까 공대라든가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습니까? 수학이나 탐구 중에서 과탐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4개 영역 중 특정 영역의 점수에 가중치를 두어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미분, 적분과 기하 파트, 그 다음에 과탐, 특히 과탐2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마다 이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각 대학의 반영 지표, 그러니까 표준인지 아니면 백분인지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 가산점, 학생부를 기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환산 점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0, 2021, 2022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수가 6만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5만 2천 명이 감소했는데 작년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1,000명이 감소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가 증가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제 전체가 2만 7천여 명이 증가했다,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용될 인원수가 저희들은 많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역별 응시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으로 보면은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16,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국어가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 같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통은 나형이고 미적 기하는 가형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전년도에는 확통이 67%였고 그 다음에 가형이죠. 미적 기하가 3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53%, 기하 미적 가형이다, 그죠? 이게 46%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가액이 더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통 같은 경우에는 5만 8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 많고, 그러니까 나형 인원수가 많고, 가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형형, 그러니까 미적 기하 같은 경우는 7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하고, 통합되면서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19,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만점자가 149점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41점이었고요.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131점이었습니다. 1등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똑같이 13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적 인원수를 보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0.04였는데 올해는 0.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리고 등급 간을 봤을 때도 비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49점에서 131점, 전년도에는 144점에서 131점. 폭이 많이 넓다, 그죠? 그리고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에는 149점에서 140점. 이 전년도에는 144점에서 139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도 많이 차이 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백분위 점수가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등급 간 표가 그리고 폭이 많이 넓어져 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서 쓸 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등급급 차이를 보면은 1등급,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3점 차이인데 올해는 18점 차이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6점인데 올해는 7점, 3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9점인데 8점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러니까 특히 1등급에서 점차가 많이 난다는 것. 요걸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만점자가 147점이고, 그럼 가형, 나형 똑같이 공이 137점이었습니다. 1등급에서는 점수차가 이제 등급것을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137점이었고, 전년도는 13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수차를 보면은 우리가 7점 차이 났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0점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2등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점 차이, 등급 간에 10점 차이지만 전년도는 7점 차이였습니다. 3등급도 마찬가지, 전년도는 6점 차이고 올해는 10점 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앞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에 봤을 때 1등급에서 차이가 많이 났지만은 2등급, 3등급에서는 점차가 크게 많이 안 났다, 그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다 구간 공이 10점씩 차이 났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의 구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표준 점수를 볼 때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 된 겁니다. 그다음 이거를 기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등급 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전년도는 13점인데 올해는 18점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가형이 7점, 나형이 6점, 그런데 올해는 10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영어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66%였는데 6.25%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점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53,00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27점, 거의 반입니다. 그죠? 돼 있고, 2등급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것이 보면은 5점인데 올해는 6점이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형이 6점, 나형이 4점인데 9점 차이 났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5.16으로 늘어났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8점 차이 났는데 원래 7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9점 차이 났다, 그죠? 영어도 늘어났습니다. 4등급에서도 보면은 국어는 7점에 7점 똑같았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이 7이고 나형이 11인데 10점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어는 최상위권, 국어, 수학, 영어 다 공이 1등급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데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수학은 점수가 계속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했고, 전에는 영어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났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해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 점수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확보가 좀 통합되어 있었다. 그죠? 여기에서 144점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149점, 그 다음 확보과 작문이 147점, 그리고 만점자가, 언어가 그러니까 국어에 있다. 그죠? 국어.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151명이었는데, 원래 같은 28명이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점 차이 났다. 그죠? 10점 차이고,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7점 차이가 난다. 하는 것. 이게 확률 통계 그래도 조금 차이 난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우리가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 지원할 때 100분위를 비교해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100분위를 기준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야지, 전년도에서 있는 점수를 올해의 점수를 그대로 비교해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00분위하고 점수, 전년도의 100분위하고 올해의 100분위를 꼭 비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같은 경우입니다. 사탐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보면은 사회문화가 71점이었고 세계지리가 6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가 68점, 정치가 6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점수로 봤을 때 우리가 과목별의 점수 차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씁니까? 전년도에는 변환 편집 점수를 썼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편집 점수를 씁니다. 만약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하고 정치를 선택했을 때 5점 차이 난다 그러는 것. 만약 우리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5점 차이 난다 그러면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뜻입니다.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가 6과목이 바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탐을 지원했을 때 좀 표준 점수 전체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그리고 서울대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 다음 가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탐 두 과목의 최고점이 몇 점이냐면은 151점입니다. 근데 사탐이 136점입니다. 점수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교차 지원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이제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탐인 경우는 100분의 점수를 그대로 봐서 해도 되지만은 사탐을 지원할 경우는 점수가 떨어집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탐은 100분의 점수를 그대로 봐도 되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점수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한 3점에서 4점 정도 내려서 봐야 될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점수를 보면은 지구과학이 72점, 그 다음에 물리2가 62점이었습니다. 점수가 많이 났다. 그죠? 10점 차이 났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어려웠습니다. 가탐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탐과 과탐 통합됐기 때문에 이 점수 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68점, 사탐이 68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가탐이 77점입니다. 9점 차이 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차가 크다 하는 건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학2 같은 경우는 77점, 그 다음에 물리2가 68점입니다. 점수차가 거의 9점 차이 난다. 그죠? 그리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사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는 표준 점수를 응시하기 때문에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원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워졌고, 그래 물리1, 지구과학1, 생명과학을 제외한 1등급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표준 변환 점수를 했을 때라도 그만큼 점수차가 날 거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점인 경우에 물리2, 전년도가 된 물리1, 물리2가 두 과목이 있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리2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전년도에는 11.52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점이 확 줄어들었다. 그죠? 그래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까지를 기준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점수를 한번 봐주겠습니다. 누계표로 봅니다. 우리가 전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 300점을 기준했을 때 봤을 때 국영스탄이 420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443점입니다. 23점이 차이 난다 그죠? 이 점수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난다 그죠? 그리고 누계로 봤을 때도 0.01이고 0.007입니다. 그리 올해 같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리 만점에가 그만 줄어들었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표준 100분위 점수를 기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299점인 경우에는 바로 417점이었는데 올해는 432점입니다. 15점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298점에서는 415점에서 428점 13점 차이 났고, 그 다음 297점에서는 10점 차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상위권에서부터 쭉 100분위 점수를 내려갔을 때마다 점수 차는 간격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이래 점수가 많이 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문과 같은 경우에는 더 차이 난다 그래 저는 보십니다. 그러니까 수시월 인원수가 문과에서 특히 더 많을 거니까 점수가 많이 날 거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수능이 좀 어려워졌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코로나에서 비대면 수업, 그리고 재수생들의 강세에 의해서 여러 여건상 고3들이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동언서학원에서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서영반을 개강을 합니다. 특히 서영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 정예로 합니다. 대동은 소수정예로 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기숙학원인 언서학원에서는 1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기준하고요. 맞춤과 관심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해주면서 과목별 학습 설계와 그 다음 상담, 연간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제3급 스터디 카페식으로 정독실을 각 개인당 한 개씩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 공강, 그 다음 진로 진학, 고충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 및 심화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 줄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 및 그 다음 학습 플래너를 매일 체크하면서 인강 정치 보고서를, 인강을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보고서를 제출해주면은 그거를 담임이 체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인강을 다 듣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인강 들은 내용을 하나하나 적은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요거는 담임이 체크를 할 거고, 또 혹시 그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담당쌤을 연결해가지고 질문을 해소해 줄 거고, 그리고 집에 요거를 보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전략을 이제 수립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 수립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모집군에 갈 것인가, 요걸 또 미리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인원수입니다. 최초 인원수와 원래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수시월이 많을 거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마 12월 30일부터 2월 인원수가 사실 나올 거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수하고 요걸 기준해서 최종 모집 인원수, 그리고 경쟁률이 아마 원서 접수가 30일부터니까 경쟁률이 안 나오겠습니까? 경쟁률과 그리고 전년도의 충원율, 요걸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수가 자기한테 자기가 잘 친 것,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쓰는 것이 좋은지, 100분위 점수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등급은 하위권 대학이 있다 그죠? 그리고 반영 비율, 내가 어느 과목을 잘했는지, 그에서 반영 비율에서 달라질 거고, 영어 등급 간 점수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체크를 해야 되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 점수를 쓸 것인가, 아니면 100분위 점수를 쓸 것인가, 아니면 표준 점수를 쓰는지 꼭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가산점이 수학, 가탐 있는데 요거 꼭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 간의 점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적표를 보고서 요것을 기준해서 한번 봅니다.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299점, 100분위 점수입니다. 저는 지금 100분위 점수하고 표준 점수를 기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99점에서 표준
표준점수는 417점이었습니다. 이거인 경우는 서울대 의예과, 연세대 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2점, 똑같이 연세대 의예, 서울대 의예를 지원하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년도에 297점을 기준했을 때 고려대 의예과가 41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28점을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조금 높여봤습니다. 1점 높였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96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5점, 417점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295점,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런데 408점이었다. 그죠? 요거는, 여기 점수를 봤을 때는 420점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주 의대 같은 경우는 293점, 100분위 점수로 해가지고 똑같이 293점으로 올해도 같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약학이, 410점.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를 보면 291점이 되고요. 그 다음 제주의 수의학과입니다. 제주대 수의학과 100분위 점수는 289점이나 올해나 전년은 똑같이 봐주면 되고, 점수 차로는 398점에서 407점. 그리고 조선대 약대입니다. 약대는 이제 405점이고, 서울대 화학교육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87점. 그리고 연세대 의료가 286점. 요거는 100분위 점수로 기준해서 봐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고대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285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1점. 그리고 성균관대 수교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가 281점인데 이제 표준 점수로 보면은 395점이고, 중앙대 자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79점을 기준해서 해주면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전자도 마찬가지 100분위 점수는 276점을 기준해서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를 기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문계인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이 점수 보면은 300점을 기준했습니다. 이화여대 의예과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로 보면은 419점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통 점수라든가 사탐이 점수가 떨어져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보면은 300점을 해요. 이화여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면은 이제 295점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414점.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414점에서 414점 그대로 봤습니다. 100분위 점수를 보면 298점인데 295점으로 봤고요. 서울대 지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체 296점이었는데 291점으로 봤습니다. 91점으로 봤고, 그 다음 고대 경영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입니다. 295점에서 바로 290점으로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표준 점수가 401점이었습니다. 401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3점 정도로 받고, 그 다음에 서강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보면은 399점인데 395점. 그 다음에 연세대 간호학과입니다. 연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98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4점. 그 다음에 한양대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95점이었는데 386점 정도로 받고, 성균관대 한문 같은 경우는 394점이다. 그죠? 394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89점. 고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1점이었는데, 391점.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계, 자연계는 높이 해봤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한 3, 4점을 낮게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별 변화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대가 나하군에서 옮겼습니다. 가군에, 전년도는 가군에서 나하군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보면은 변화가 좀 있었고요. 서울대가 전년도에 가군에서 나하군 옮겼습니다. 인원수가 바로 5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고대가 가군으로 군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220명인데 올해는 1258명, 연세대 같은 경우, 그 다음 고대 같은 경우에는
769명에서 1471명. 그러니까 지금 예를 본다면 연세대는 38명이 증가했는데 고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702명 증가했습니다. 요거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요거 702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원도 보면은 연세대가 작년에는 충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래 돼 버리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적은 데서 또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가학원이었는데 나학원으로 군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117명이 증가했고요. 성균관대는 분할 무집입니다. 그러니까 가학원이 168명, 나학원이 152명 해가지고 320명이 늘어났고요. 특히 한양대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학원에는 56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나학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27명이.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군 이동이 있으면서 가학원이 있었는데 가나 분할 모집합니다. 분할 모집해가지고 91명이 증가했고요. 그 밑에 서울시립대 잠깐 보십시오. 서울시립대 가학원에 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나학원에는 625명이 증가했고 총 12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12명이 정시에서 더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시율이 또 있다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학원에 의치안을 지원했으면은 나학원에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의치안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학원에도 의치안을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제 가학원에 연고대를 지원했으면은 나학원에 성균관대 지원하는 형태로 여러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는 거 요건 좀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포트폴리오도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군 변동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서울대가 나학원으로 이동하면서 연고대가 가학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하는 만큼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대입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작년에 가학원이 충원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나학원의 충원율이 안 높겠나. 그리고 가나학원에서 다학원을 이동할 경우에는 점수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학원에서 나학원을 이동할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가톨릭대 간동 같은 경우에는 의대입니다. 다학원에서 나학원을 이동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톨릭 간동대 같은 경우 지원할 때 조금 점수 차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 요거는 우리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우리가 가학원 이동했고요. 나학원에 이제 서울대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만 제가 했는데 요 동국대 AI, 그다음 국민대 AI는 자연 인문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으니까 따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100%인 경우 거의 우리가 모든 대학에 하긴 그렇지만은 거의 대학이 이제 수능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대라든가 아니면 사범대 같은 경우는 면접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걸 참고를 해 주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도 마찬가지 요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수능 100% 아닌 이제 학생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2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체능, 나머지는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경우이기 때문에 실기, 면접이 있다 하는 거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반영 비율,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수도권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대 같은 경우는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이제 80%, 우리가 교과가 이제 20% 들어가는 것, 요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유 비율입니다. 위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예시를 따로 들겠습니다. 이 반영 비율에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 쳤는데 국어는 못 쳤다.
아니면 국어를 잘 쳤는데 탐구를 못 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 비율을 기준해서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국어가 높다고 본다, 그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40%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수학이 40%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40%고, 그리고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이 45%입니다, 수학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어가 높고 수학이 조금 질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수학을 잘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가 40,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 간호, 인문이 40이고 상경계열이 35가 된다, 그죠?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35%고요. 탐구가 10% 됩니다. 그리고 탐구를 못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가 국어가 33%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31%.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봅니다.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는 40%, 서울대가 40%고 성균관대 40, 중앙대 40입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가 30%를 본다 하는 것,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균관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는 35%인데 서울시립대는 20%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문계에 대해서 10%였다, 그죠? 그리고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건설, 토목, 안정이 우리가 확률 통계도 가능하다 하는 것.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 지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에서 인문계를 교차 지원한다, 그죠? 원래 같으면 전년도를 이렇게 쭉 비교해보면은,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 교차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수를 잠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402점이고 239점이면은 고려대나 서울대까지는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건 예상입니다. 원래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점수를 그대로 본다면 399점 같은 경우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금공이나 아니면 서울대 생활 아예 지원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 기공이나 연세대 기공이 서울대 심리, 인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2외국어는 한문을 치렀을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높여보면은요, 만약 자기 표준 점수가 398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연계에서 서강대를 지원했고 성균관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서강대 기공이나 전자공 같은 경우에 연세대까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언론, 홍보, 연상이나 아니면 정치, 외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성균관대에서도 수교과나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대, 행정이나 자율전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별, 영어 영역별 반영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 그죠? 특히 작년에는 12.66이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6.2, 그만큼 줄어들 반토막 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반영 비율을 보면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10점 차이 납니다. 1등급과 2등급이 10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 2등급, 3등급에서는 어떻습니까? 20점 차이 난다, 그죠? 그러면 아예 지원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1등 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3입니다. 8.3점. 그런데 우리가 2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더 점수가 더 차이 나겠죠, 그죠? 연세대가 8.3점이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4점 차이지만 200점으로 보시면 8점 차이 난다고 그죠. 이것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 이 극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이 0.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1등급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3등급까지 가면은 2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상위 점수라, 그죠? 2등급은 2점 차이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가능하겠지만 3등급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인원수입니다. 2월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요거 꼭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4명이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47명이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 하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지역균형에서 우리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제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2월 과목이 그만큼 2월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올해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2월 서울대 같은 2월 수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261명에서 207명. 그런데 우리가 퍼센티지를 보는 게 조금 나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19.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13.7%. 그 다음 성균관대가 8.2, 그 다음 한양대가 2.2, 많이 줄었다, 그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8.6, 중앙대가 2.7, 경희대가 8.2.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자리가 되는 게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강대, 이 정도로 봐야 되지만은 지방대 같은 경우 2월 수가 거의 다 10% 이상이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는 2월 수가 올해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할 때는 특히 10% 이상 되는 것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강대 쪽으로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다 거의 다 보면 두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을 보는 대학이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의예, 간호를 제외하고, 그 다음, 가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예, 한의대를 제외하고, 특히,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의학대가 한 과목 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선대 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꼭 좀 이제 탐구 중에서 자기가 한 과목은 잘 쳤는데 한 과목은 조금 못 쳤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걸 꼭 좀 한번 선택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가산점 있는 대학입니다. 요거는 많이 중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서울 가기대 같은 경우는 2를 선택했을 때 가탐2입니다. 3%의 가산점을 주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를 미분과 적분해서 그 다음 기하에서 10%의 가산점, 강원대도 마찬가지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가탐2 과목에서 3%의 가산점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상대, 진주 경상대입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는 의학대, 수의학과, 약대 다 공이, 가탐 같은 경우에는, 가탐 1인 경우에는 5%의 가산점 줍니다. 그런데 가탐 1, 2를 선택했을 때, 아니면 2를 두 과목 선택했을 때 10%의 가산점 줍니다. 많이 크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의학과나 의학과, 약학을 진주 경상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만큼 혜택이 많다고 하는 것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 기하에서 20% 가산점, 그리고 과탐에서 10%의 가산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울산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교차증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환산 점수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시안입니다. 여기는 점수를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131점, 수학은 137점, 탐구를 134점을 해가지고 402점을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반영 비율을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뒤편에는 반영 비율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 수학이 35%, 탐구가 35%입니다. 그랬을 때 환산 점수가 669.6이 됩니다. 그런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36.7, 그 다음에 수학이 43.3, 탐구를 20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조금 줄였다, 그죠? 그래서 수학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70.6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가 점수가 좋다, 그죠?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에서 수학이 40%, 그 다음에 탐구가 35%입니다. 그랬더니 672.2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전체 점수, 총점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점수라도 우리가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점수 차가 많이 난다. 그죠?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유불리가 확실히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느 과목을 잘 쳤는지
그거에 따라서 점수 차가 많이 난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 반영 비율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영 비율을 국어를 36%, 수학을 45%, 탐구를 19%를 해가지고 점수를 했을 때 표점이 A라 하는 학생들은 373점, 그 다음 B도 378점입니다. 그 다음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90점 점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반영 비율을 똑같이 했을 때 수학과 탐구에서 점수 차가 있을 경우에 점수 차가 난다고 하는 것. 특히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30점, 탐구가 117점입니다.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08점이고 탐구가 139점. 탐구를 잘 쳤다 그죠? 수학이 낮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A 학생은 점수가 환산 점수가 639.45가 되지만은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을 못 쳤다 그죠? 근데 탐구를 잘 쳤지만은 우리가 610점입니다. 점수가 많이 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점수 차가 많이 나버립니다. 거의 한 29점 차이 나버린다 그죠? 근데 A 학생과 C 학생입니다. A 학생과 C 학생을 보면은 총점에는 우리가 C 학생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죠? 12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영 비율,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A 학생이 130점이었지만은 C 학생은 120점이었고요. 그 다음 탐구 같은 경우에는 A 학생이 117점이 있는데 C 학생은 139점이었습니다. 근데 반영 비율을 똑같이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637점, 거의 한 2점 차이밖에 안 난다, 그죠? 그리고 점수는 12점 차이 나지만 환산 점수를 했을 때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반영 비율, 자기가 잘 친 과목에 의해서 점수가 완전히 난다 하는 거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원율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원래는 맨 마찬가지를 그래 보거든요. 그리고 연세대도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전년도에 보면은 인문은 33% 되고 자연은 47%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인문은 24%, 그 다음에 자연은 33%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영고대가 나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군의 충원율을 보시면 168.4%, 자연도 마찬가지 104.8%였습니다. 나하고는 별로 안 되었다,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고대가 가학원을 가고 성균관대가 그럼 자연적으로 나학원에서의 충원율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나학원에서 충원율이 높다 하는 걸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국대는 이제 충원율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한을 봅니다. 의치한을 봤을 때 이제 특히 의치한 같은 경우는 저는 꼭 100분위 점수를 기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자라든가 그러니까 배치표라든가 이거 봤을 때 전년도의 점수를 보고 표준 점수를 기준해서 올해도 똑같이 표준 점수를 보면 정말 나은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위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를 기준해서 해줄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분위 점수 299점입니다. 연세대 의예과 가군, 가톨릭대 의예과, 그 다음 나학원에서는 서울대 의예과는 299점. 점수로 보면 뭡니까? 417점에서 432점이 된다, 그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 432에서부터 407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298점, 나학원에서는 서울대 치대다, 그죠? 보시면 되고, 가군에서 인제대 의예과가 297점이고 한림대 의예과, 그 다음에 인하대 의예과 다군에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남대 의예과가 되면 296점, 100분위 점수입니다.
여기서 표준 점수를 보면 10점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점수에서는 점수차가 더 많이 났지만 하위 점수로 가면 갈수록 점수차가 조금 줄어들게 돼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나학원에서 부산대 의예과, 그 다음 대구 가트릭대, 이게 다학원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점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꼭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학원에서 동아대 의예과가 이제 295점 100분위 점수 봐주시면 되고, 건국대도 마찬가지 295점. 그 다음에 나학원에서는 이제 영남대 의예과가 이제, 그 다음 경희대 한의예과 같이 294점, 동국대 의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93점일 때 이제 치예과, 나학원 치예과고, 그 다음에 부산대 치예과 가학원에서 점수가 우리가 292점, 가천대 의예과, 그 다음에 한의예과, 부산대 한의예과다, 그죠? 강릉대 치예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학원에서 조선대 의예과가 이제 290점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 대구 한의대, 그 다음 의예과는 고신대 한의예과, 고신대 의예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예과고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보면은 이제 나학원에서 세명대 이제 한의예과, 그 다음 상지대 의예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예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32점에서 407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특히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100분위 점수로 쓰느냐, 표준 점수로 보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느냐, 그러니까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 퍼센티지가 반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히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 가천대, 그 다음 조선대입니다. 가학원에서. 그리고 지금 동아대나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 비율이 25, 25, 25입니다. 다른 데가 조금 반영 비율이 다르지만은 동아대나 연세대가 인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 그 다음 수학 25, 국어 영어 25, 탐구 25 된다 하는 것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히 강원대 춘천 같은 경우에는 탐구 1, 2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10%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 해야 되고, 그 다음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1 같은 경우에는 원원입니다. 응시자의 5%, 그 다음에 1, 2인 경우는 10%, 그 다음 미적하고 기하 같은 경우는 10%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동일값을 1, 2를 불합니다. 똑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1, 그 다음에 물리 2를 같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울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을 같이 1, 2를 같이 선택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탐 2에서 변환 표준 점수의 3점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의 3%이기 때문에 이건 큽니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나학원입니다. 나학원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00분위 점수로 보는 대학이 가톨릭대 관동하고, 그 다음 서울대는 표점입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점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2하고 그 다음에 물리 2가 점수가 엄청나면 많이 난다, 그죠? 그리고 화학 2도 마찬가지 점수에 난다 하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듯이 점수를 보면은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과탐입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7%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 요거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 특히 뭡니까? 40%, 반영률이 40%다, 그죠? 그 다음 영남대 같은 경우에 100분입니다. 영남대 100분이고요. 그 다음 얼지대도 100분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에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40%. 그 다음 한림대도 마찬가지 수학에 40%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학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학원에서는 계명대가 이제 100분위로 보고요. 그 다음 순천향대도 100분위 봅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2에서
탐구2에서 과탐입니다. 과탐2에서 5%의 가산 주고, 그 다음 대구 가톨릭대 있죠. 여기에서 조선대하고 대구 가톨릭대입니다.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봅니다.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에서 취득 100분위 점수에서 10% 가산점입니다. 이거 엄청 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탐2에서도 또 10%의 가산점을 준다 하는 것. 요거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천향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나 아니면 사탐 지원할 경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외과입니다. 치외과 같은 경우는 424점에서부터 403점까지 됩니다. 그리고 원주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 서울대 표준 점수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조선대 100분위 점수고, 특히 과탐 한 과목 본다 하는 거죠. 조선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 보고,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과탐2에 5%의 가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과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영 비율이 수학의 40%가 하는 것을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를 보는 대학이 가천대,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대전대, 그 다음 동신대 많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가탐이 우수한 순위를 해가지고 5%, 3%로 준다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동신대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에서 5%의 가산점. 그리고 세명대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 기하에서 5%의 가산점과 과탐에서 이제 5%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 특히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미적하고 기하에서는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이거는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대 수의학과가 100분위 점수를 보는 거하고, 특히 진주 경상대입니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1에서 두 과목일 때는 5%고, 1, 2인 경우하고 2인 경우에 10%의 가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 기하에서 10%의 가산점입니다. 특히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통계라든가 그 다음 이제 사탐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약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주 경상대가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조선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탐구 한 과목입니다. 탐구 한 과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서울대가 416점에서 원광대 400점으로 기준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군 같은 경우에도 대구 가톨릭대가 탐구 한 과목을 본다 하는 것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 미적 같은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준다 하는 것, 요거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대에서 이제 다군입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계명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 점수, 그 다음 상륙대, 순천향대, 아주대 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여기 세 개 대학, 계명대, 상륙대, 순천향대가 100분위를 보고, 그 다음 아주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하고 변환 점수를 본다 하는 것. 그래 36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탐구를 한 과목 본다 하는 것. 요거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를 기준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탐구 과목이 한 과목인지 아니면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산점 가는 것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시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장판지 보기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판지에는 대체로 보면 표준 점수, 가산점, 환산 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100분위 점수만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을 거라 봅니다. 자기 점수를 쭉쭉 꺼놓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수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서 쓸 때 뭐 첫날부터 원서 덜렁 쓰지 마시고
마지막 날, 특히 마지막 날인 경우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지막 경쟁률 주거든요. 그걸 기준해서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모의 지원, 저는 조금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꼭 이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